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제협력 관련돼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원래 3시 45분까지 해야 된다고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국제협력 한 주제로 1시간 이상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좌장이니까 시간을 3시 반에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좌장입니다. 좌장이라서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강성령 사무총장님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좌장입니다. 지금 제가. 예, 오늘 국제협력 그 두 분야 발표를 들었는데요. 우리 강 총장님이 제가 여기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저 스스로도 국제협력이 도대체 뭐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국제협력의 영어 표현이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인터내셔널은 인터내셔널 알겠는데 코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 어원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코 투게더에다가 오퍼레이션에서 작동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은 협력하는 두 개국이든 다 많은 국가든 서로 작동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제협력을 제가 보니까 ODA 사업 이런 거 보니까 아까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브 앤 테이크의 기본 철학이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고 기브 앤 물음표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녹색기술연구소가 국제협력이라는 그 업무가 우리 녹색기술연구소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 R&D 과기부 그리고 R&D에서 우리 국제협력의 정의와 데피니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실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쪽은 이제 산업부는 저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과기부 R&D는 이렇게 국제협력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한 80% 정도의 제 나름 그냥 데피니션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마치고 나면 우리 국제협력 관련되는 직원분들과 한번 치열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한번 우리 녹색기술연구소의 국제협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정책성을 확립하는데 오늘 강 총장님의 발표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 사업은 제가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만 잘 기억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유일하게 제가 기억했던 단어는 브린이라는 그 기관명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쭉 들어보니까 우리도 나름 그 국제협력이라는 틀에서 움직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인도네시아 건을 또 사업화까지 AKCF까지 엮는 그런 큰 성과를 만들어내 주신 그 인도네시아 거점센터 참여 연구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제 토론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으시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저희 녹색기술연구소 인도네시아 사업을 쭉 한번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생기연의 리은영 실장님께서도 기술사업화 실장님이라는 그 지금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국제협력에서 도대체 기술사업화라는 것을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발표 말씀 중에 어디까지 실증이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그 30분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문장입니다. 어디까지 실증? 그래서 과기부가 어디까지 실증, 산업부가 어디까지 실증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의가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이니까 소개는 저희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맨 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녹색기술연구소 회의할 때 가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주식회사 코다의 서경원 대표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우리 그린오베이트 쪽에서도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그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앉으신분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획기술사업화실 실장님이신 이은형 실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 총장님이시고, 그리고 저고, 그리고 이노민 박사님이고, 제 왼쪽에 앉은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태건 박사님, 이렇게 6사람이 토론자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서경덕 대표님께서는 주식회사 코다를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영하고 계신 그 회사를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아까 우리 강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국제협력 발표 자료와 거기와 관련돼서 녹색기술연구소의 인도네시아 사업 두 건을 보시면서 우리 녹색기술연구소가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식회사 코다의 서경원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지금 NST의 공동 티에론 마케팅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사업 기간에 따라서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출연년, 녹색년을 포함해서 25개 출연년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생견의 이은영 실장님과 많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좀 사항은 다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민간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좀 연구자들하고 교류하면서 느꼈던 바들, 또 국제협력을 또 연구자가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좀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거를 민간 기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와 함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이번 정권에서 이제 국제 협력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아까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던 바에서 그 부처들, 과기부, 산업부를 중심으로 연구자, 기업들의 국제 협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새로 선임되신 그 신성철 대사님이라고 과기협력 대사님이 좀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국제협력에 있어서 바텀업, 그러니까 연구자에 의한 바텀업과 또 정부 부처를 위시한 탑다운 방식이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조금 더 덧붙인다 그러면 기술 사업화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연구자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연구자들이 바텀업으로 이런 국제 협력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주요 연구기관, 생기연을 포함해서 기계연, 화학연, 에트리 등등 좀 큰 기관들에서는 국제협력 사업들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좀 느끼는 부분들은, 이런 국제협력을 바텀업에서 연구자들한테 맡겨서 국제협력까지 매칭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런 과제, R&D 과제들을 진행할 때 행정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연구자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데, 국제 협력까지 바텀업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드린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투트랙 방식에서 조금 더 추가돼야 되는 부분에서, 민간 입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녹색연을 포함해서 연구자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자나 정책
부처에서만 의지한 네트워크 체제가 조금은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좀 더 추가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운데서 연구자들이 좀 그다음 우려하는 부분들은 연구에 좀 매진해서 결과물을 나타내야 되는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지원하는 기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제 이상엽 소장님께서 주고받고 하는 신뢰 구축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특허업계에 오래 있다가 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허업계에서는 거의 한 30년 전 이상부터 주고받고 하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특허를 10건을 우리가 해외에 보내면 10건을 그 해외 기관에서 주는 형태가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주고받고 하는 과정 중에서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는 기술들 아까 말씀하신 녹색 기술에서는 뭐 2차 전지나 수소 또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약한 부분들 AI라든가 양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더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고받고의 아까 강성용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좀 정해진 상태에서의 주고받고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NST하고 스테피가 요번에 EKC 2023에서 포럼에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갖고 그 포럼에서는 12대 전략기술의 해외 협력 방안이라는 부분을 사업화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고받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전략기술 분야는 또 기술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비즈니스 마인드,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동 연구의 협력에 대한 부분부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가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화 단계에 가는 부분에서의 어떤 나중에 계약 관계나 기술 활용에 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연구 협약 단계에서부터의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성용 사무총장께서 권역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 공동 연구 협력에 대한 키아트의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안에서 이 전략 기술들 또 이 부분은 기술 보호도 중요하고 또 산업부에서 전략 기술은 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자분들 또 지원 조직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특히 근데 기후나 지금 녹색 기술 연구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은 아까 2차 전지나 수소 기술을 빼고는 대부분 기후, 재난, 안전 또 각 개도국이 활용하고 있는 또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적정 기술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기술로 막 1, 2년 내에 개발하고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보다는 5년에서 10년의 이전에 개발된 기술들도 이 기후나 탄소 중립 기술에서는 접목이 되어서 해외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략 기술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적정 기술은 크게 관계가 없어서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이 해외 그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좀 먼저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도 좀 세웠으면 더 그쪽 나라에 더 적합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조인트 벤처도 말씀하셨는데 해외 기술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 선진국하고는 기술 협력을 주로 할 거고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은 개발도상국과 많이 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 이 기술들이 어떻게 해외 협력해서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전략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기술 개발은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초 연구에 대해서는 좀 해외 기관들과 먼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먼저 하는 쪽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회사 소개할 때 잠깐 기억하실 것 같은데 NST의 그 국제협력 그 관련되는 출연연에 그쪽에 국제협력 추진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많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기관에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대표님께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 넘게 연구자로 살면서 가장 이제 공감되는 내용이 연구자는 연구만 합니다. 그 이후 후단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세상 자체가 R&D에서 우수한 논문, 뭐 노벨상이나 뭐 네이처 셀 이런 쪽에서의 의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기초과학보다 또 중요하지만 그 개발된 연구 성과물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보다 어떻게 좀 더 아까 바텀업으로도 시작되는 그 상용화나 그리고 국제협력 그리고 확대되는 발전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 그냥 논문 쓰고 특허 쓰면 인생에 할 일 다 한 것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서 대표님께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굉장히 좀 반성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아까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다리를 우리는 생각할 때 올라가는 사다리만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얘기한 사다리가 올라가는 사다리, 그냥 건너가는 사다리, 그리고 내려가는 사다리 3가지의 사다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생기연의 기술사업화 실장님의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릴 건데요. 그 실장님한테는 이제 기술사업화라는 것이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R&D 기초 연구, R&D, 실용, 실증, 사업화 이런 굉장히 표준적인 이 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제협력이라는 단어가 쑥 들어갔을 때는 이 우리가 흔히 아는 기초원천, R&D, 실용 실증 사업화라는 이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변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그동안 많은 경험으로 터득하신 노하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을 맡고 있는 이은형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가지고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연구보다는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술사업화 쪽이 조금 더 다른 기초연구 하시는 출연연보다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술사업화 실적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요즘 모든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기술사업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특허를 양적인 부분보다는 이 특허를 얼마나 더 활용했는지 그리고 이 특허를 활용해서 얼마나 기술료 수입을 올렸는지에 대한 평가가 기관의 이제 평가를 그렇게 많이 보고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생기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협력에 약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해외 사무소를 4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이 4군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곳의 사무소에서는 일단 공동 연구를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이런 데라 공동 연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미국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럼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같이 공동 연구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뜻 응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큰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중국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 강성용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ODA 사업도 저희 생기원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우즈벡이나 이런 데들 섬유센터라든가 이런 거 짓는 거 베트남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기원은 그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이제 사업화해서 기술료를 받은 사례가 2건 정도 있습니다. 그 2건 모두 일단 지금 요즘 얘기하는 기후테크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이게 ODA처럼 연구를 진행해서 기술 사업화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현지 사무소가 있으니까 현지 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수요가 정말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필요한 기술을 매칭을 해서 R&D를 직접 하고 거기에 인도네시아 산업부들과 협력을 통해서 수요 기업을 찾고 그 수요 기업과 함께 처음부터 이제 수요 기업을 엔드 유저를 참여시켜서 개발을 하고 실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검증이 됐을 때 사업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사업화한 사례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을 사업화하면서 수요 기업은 그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이지만 이 기술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매스 이용한 그 액체 연료 연소 시스템인데요. 이게 크게 하면 발전 설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그 플랜트 설비를 제작은 이제 국내 기업이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약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약 1억 원 정도의 기술료 수입을 인도네시아에서 받았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 그 시공권을 얻어서 플랜트 공사를 하면서 한 240만 불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기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베트남 지역에 있는 그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도 발굴하고 그 나라의 부처와 관계 유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서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 기술 같은 경우도 이런 현지의 지금 오늘 강성용 그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지만 센터를 구축해서 그 거점을 활용해서 기술 사업화 대상을 찾고 기술을 찾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포럼 관련 자체가 이제 기후 기술 관련된 내용이고 앞으로 향후 저희가 투자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녹색기술연구소 국가 녹색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연구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국내 연구진이나 연구소나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기술 관련된 거를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기술을 선별하고 그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의 기술 수요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술 사업화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법 자체는 선진국보다는 우리 기술이 선진국보다는 아주 우수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동등한 아니면 조금 후진국 정도, 중진국 정도의 이런 기술 수요를 발굴해서 기술 이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많은 발표를 통해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수한 기술은 이제 선진국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은 그대로 진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보다 기술이 약간 부족한 부분 기술들은 그런 형태로 사업화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경험이 많으신 듯합니다. 그리고
생기현도 뭐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생기현은 여기 우리 녹색연 직원분들 뭐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참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되어 있고 생기현의 국제협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네요. 들어보니까 4개 해외 사무소까지 갖고 계시고 거기서 수요도 찾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도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고 굉장히 저 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도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녹색기술연구소가 말씀하신 대로 실험실도 없고 흰 가운도 없는 유일한 25개 출연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어야 되느냐, 왜 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우리 대답이 실장님께서 해주신 그 내용으로 항상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연연의 기술들을 해외의 국제협력에 활용시켜 드립니다. 라는 명분을 어떻게든 실현시키려고 우리 전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 실장님께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기관장님들 회의를 가면 우리가 이런 데입니다 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께도 우리 녹색기술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지 많이 좀 이해를 시켜드렸다면 할 수 그러한 역할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4개의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점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오늘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잠깐 쉬시면 쉼의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김태건 박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사업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전담 녹색기술연구소 전담 기후기술협력 전담 센터장도 하셨는데 오늘 두 분의 발표와 앞에 그 서 대표님과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녹색기술연구소가 이런 국제협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저는 오늘 주제가 그 기후테크 글로벌 사업화이고 예시로 나왔던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쪽은 이제 산업 영역에서 이제 기술 활용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기관에서 수행한 작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개 크기는 상당히 다르긴 한데 큰 제목 하에서 우리가 오늘 발표 내용을 듣고 논의를 듣고 가지고 갈 것, 테이크어웨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시작점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후 기술인데 우리는 과기부 산하의 출연 연구 기관이고요. 그래서 기후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저희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기후 기술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그 분류 체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기후 기술로 알고 해외 협력 사업에 사용하면 그게 기후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후 기술의 시작점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감축과 적응에 대한 목표가 있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기후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후 기술은 다분히 그냥 하나의 분류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성에 부합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기후 기술, 녹색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오늘 발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그 뭐 아는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그 강성용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은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국제 기술 협력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된 부분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선진국과의 협력이 대부분이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저한테는 우리가 실제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보여주셨었던 그 해외 거점형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그 기반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같은 쪽과 그러니까 유수의 연구 기관들과 거점을 형성해서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기업체들과의 협력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되게 목표가 뚜렷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산업 영역의 기술 활용이라는 영역은 너무도 명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타겟 국가를 설정하고 기관을 설정하고 어떤 형태의 협력을 할 것인지, 양자형으로 할 것인지, 양자형으로 한다면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했다라고 이제 보여졌고, 그다음에 개발 협력 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아까 월드뱅크에서 10개의 정도 과제, 그다음에 IDB에서 3개 정도의 과제를 우리가 수요로 받아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어그리먼트가 있다라는 이 부분은 다자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 이제 재원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요에 우리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그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시사하는 부분이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도민 선임님 말씀 주셨던 프로젝트는 저도 많이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많이 아는 내용인데, 이 프로젝트는 과기부 ODA 사업입니다. 개발협력이죠. 목표 자체가 그런 쪽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 사업, 이전의 사업명은 적정 기술, 적정 기술 뭐 거점 사업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현지 거점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는 아주 굳건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었고, 확고한 수요를 발굴을 해서 이 발굴된 수요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초기 단계의 실증 연구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성과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뭐 ODA든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다른 재원을 활용하든 간에 명확한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양자, 다자 아니면 국제 이니셔티브든, 그리고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화해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사례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시사점들을 모아서 기후테크 글로벌 사업화, 저희 기관이 수행하는 이 역할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오랫동안 국제협력 센터장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 총장님의 내용 중에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 발표하신 분들이 오늘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세 분의 토론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우리 기후 이 사업 국제 기후 테크의 국제 사업 전략 국제 협력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좌장이기 때문에 왼쪽에 계신 우리 이도민 박사님께 오늘 세 분의 토론 말씀과 한번 생각하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 운영 중에 제가 발표하다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을 하게 되면서 계속 드는 퀘스천 마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실증이라면 어디가 실증인가? 뭐 간접적으로는 산업부 OD도 한 경험이 있긴 한데, 과연 산업부에서 말하는 실증과 우리가 말하는 실증은 어디까지 뭐가 다르고 비슷한 건가 다른 건가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하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발표 말미에 말씀드렸던 3단계 올해부터 25년도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님들께서도 해외 사업을 했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희 인도네시아 사업의 3단계 종착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을 뭐 민간 기업의 사업을 만들어서 큰 사업으로 태운다라기보다는 실제 그런 사업들 기타 그 나라의 R&D 측면에서 그런 기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요소들,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초창기까지 아니면 실증 연구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또 나오는 퀘스천 마크는 그렇다면 궁극적인 이 사업을 또 어떻게 다른 부처 사업으로 연계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재원을 연계시켜야 되는 건가.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발표하신 장표에 나와 있고 저희 연구소 발표 자료에도 다른 분 발표 자료에도 많이 봤지만은 그 데스 오브 밸리라는 밸리 오브 데스라는 그런 죽음의 교구의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의 연구소가 어떤 재원을 연계시키고 그것들이 진정한 사업화가 됐었을 때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가 가장 우리 녹색연의 국제협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총장님께 이제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녹색연에서 했던 사업을 또 이제 쭉 보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국제협력 쪽에서는 체계적인 굉장히 전문자가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총장님께서 발표 자료에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총장님께서는 산업부위를 이제 주로 하시면 우리 이제 과기부 부처가 다른 과기부에서는 저는 이제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이제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 녹색연은 어디까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토론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래 들어서 제가 단시간 내로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산업부 5대1을 계속 기획하고 사업을 키우면서 과기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과기부 5대1 해야 된다. 페이퍼는 좋았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5대에 대한 속성을 좀 이해를 했어야 돼요. 자, 5대는 단기성 프로젝트죠. 3년에서 5년 빠집니다. 3년에서 5년까지는 저희랑 같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찌되건 진행되건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3년에서 5년 후에 빠지면 과연 그 나라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겠는가. 몇 가지 레이어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부 사이드에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즉 과기부와 파트너를 할 수 있는 개도국의 정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밑에 레이어. 지금 NIGT와 같은 레벨의 에이전시가 개도국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허점이 있는 거예요. 개도국에는 연구소가 거의 없습니다. 출연연이. 그러다 보니 대학하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정책성이 애매해지고 그래서 절름발이처럼 아직 잘 못 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제가 혹시 여러 가지 질문하실까 봐 많이 적긴 했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만할까 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가 바이즈만 연구소가 있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 와이즈만 연구소가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예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 그럼 딱 제가 얼핏 그 닉네임만 들어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신가운에 비커 흔들고 막 이런 분들 같은데 재미있는 건 와이즈만이 1년에 로열티 수입이 1,000억 원입니다. 매년. 그 미국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페이퍼를 몇 개 냈는데요. 와이즈만 직원이 300명이거든요. 300명이 벌어들이는 그 사업화 수익이 미국 대학 100개를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하대요. 자, 이스라엘이 남한의 땅덩어리의 5분의 1이고 남한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백 배는 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나라에 300명이라는 게 그렇게 할까? 특히 기초과학 연구소인데 여기는 기술개발 목표가 명확한 거예요. 기술개발 목표는 기술개발이 아니다. 돈 버는 거다. 네. 사업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 그 연구자들이
프로포저를 갖고 오면 가장 먼저 예다에서 심사를 합니다. 과연 이 연구를 했을 때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특허를 가질 수 있는지, 그 특허가 얼마만큼만 포텐셜 마켓 밸류를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나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물론 연구는 기초과학 연구죠. 당장 사업할 건 아니지만 그 시점은 모르는 거죠. anyway, 그런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등쇼평이 한 얘기가 뭐냐면 흑묘, 백묘입니다. 아니 뭐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됐지. 흰색 고양이나 까만색 고양이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저 녹색기술연구소가 우리나라 유일한 아주 특화된 연구소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과기부라는 산하, 그 과기부 산하라는 것 때문에 기업과의 협력 접점을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만약에 녹색기술연구소에서 이런 사업화까지 끌어안지 않으면 이런 기후 관련된 기업들이 환경부로 가겠습니까? 산업부로 가겠습니까? 거꾸로. 환경부도 OD 예산이 없어요. 네. 빈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과기부 구조는 잘 몰라서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는 있으나 그 앞서 두 사례를 보면 어찌 보면 그 이 기후기술 사업화라는 가장 중요한 그 섹터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런 부처 간 경계는 조금 2차 순위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기부 OD 예산 빨리 못 늘립니다. 전담기관이 없어요. 키아트 같은. 그렇다고 그거를 NIGT에서 하기에는 일이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고. 일단 국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해외 프로젝트가 국내 프로젝트보다 해외 사업이 한 10배 어렵고요. 그중에서 국제 R&D보다 국제 ODA가 대여섯 배는 더 어려워요. 엄청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담기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기부 ODA를 하기보다는 지금 예산이 아주 뭉탱이로 들어간 코이카 네, 코이카가 이 섹터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치고 들어가면 기후기술 개도국 실증, 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이즈도 지금 보면 되게 스몰 스케일에서 과연 이거를 풀 스케일로 했을 때 재현성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문제, 즉 개도국에서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코이카 OD를 통해서 좀 풀 스케일로 접근해 본다면 당연히 좋은 기업들도 참여하고 좋은 플레이어가 참여하면 당연히 사업화 성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그 답은 그 NIGT에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메인 플레이어가 될지 아니면 정책 서포터가 될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 총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실선을 점선으로 만드는 거가 아니라 그냥 아예 끊어버릴까 이 생각도 그냥 들었습니다. 이거 녹화돼서 나가면은 제가 나중에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R&D에서의 국제협력이 과연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여기 이제 취임하고 11개월째 됐는데 그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같이 그냥 산업화 딱 됐으면 그냥 명확하게 개념이 쓸 것 같은데 R&D에서의 그 국제협력, 특히 그 개도국이나 중진국 같은 경우에서의 국제협력 R&D에서 뭘 찾아낼 것인가가 참 고민이 됐고, 아까 우리 이더민 박사님과 김태건 박사님이 고민하신 인도네시아 건도 사실 거점 센터를 통해서 사업화까지 갔는데 뭐 얼핏 생각하면 이게 과기부 사업인데 뭘 실용화까지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만약에 두 분이서 일을 안 하셨다면 어쨌을까라는 그러한 좀 염려도 됐는데, 우리 녹색기술연구소 직원분들 모두 다 근면 성실하신 분들이라서 어쨌든 AKCF까지 다 연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녹색연 직원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이제 여기 일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정책 국제협력 연구소인데, 정책은 뭐 정책이다 그러더라도 국제협력을 과연 뭐로 갈 건가 많이
조금씩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결국은 반이 됐는데 이제 질문을 결국은 45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부분 꼭 하시고 싶으신 분, 원단장님, 네, 질문하십시오. 예, 저기 서경원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네. 오전에 저희 기관의 그 베를린 시정 네, 알고 시에서 있습니다.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우리 NST에 있는 다른 24개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SM이나 또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소개를 했더니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지 약간 의아해하더라고요. 정책하는 데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또 공공기술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뭐 중소중견기업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산됐는데 독일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출연연에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진도가 많이 못 나온 부분이 있는데 NST 공동 TLO 역할도 하고 계시니까 특히 우리 NIGT가 공동 TLO하고 연계해서 특히 우리 SME들의 해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되는지 첫 단추를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전화기가 떨어져서 깜빡 말씀드릴 걸 까먹어서 지금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조인트 벤처를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베를린에서 오전에 방문한 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후 기술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술 공공사업화를 NST랑 뿐만이 아니고 출연연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지 법인화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개도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기업들 선진국의 이 기술 이전 사업화를 어떤 기업하고 이 출연연 또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직접 기업하고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을 찍기도 어렵고 이 기업이 믿을만한가도 어렵고 그리고 이 기업이 진짜 그 기술료 말씀드렸지만 기술료를 어떻게 납부할 건가 또 사업화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사후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 개도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출연연의 기술을 가지고 현지 법인화 또 조인트를 법인화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진국의 기술들도 우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출연연하고 기술 이전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해외 기업, 유수의 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을 해외 기업에 직접적으로 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제 계약도 따져야 되고 계약서 검토도 해야 되는데 아까 전략기술 그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해외는 또 해외대로 우리나라 법인화를 시키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좀 해외 나가서 현지 법인화를 통한 사업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까 사무총장 말씀하신 기관 대 기관의 보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이제 부처 간의 보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MOU라든가 어떤 NDA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관계에서 그 믿을 만한 기업들이 좀 들어가서 사업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사업화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기업들한테 부분이 아까 실증을 어디까지가 실증이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화 단계 실증을 이룬 다음에 사업화 단계에서는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서 이익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화가 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서 과기부가 조금 요즘에 과기부가 아니라 NST가 좀 움직임이 이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해외 공공기술 사업화에서는 해외 가서 매출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그 일정 양의 그 기술을 포함한 매출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것도 또 NST에서는 사업화 성과로 좀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런 녹색연이 정책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출연 24개 출연연은 기술을 가지고 어차피 다 기업들하고 움직이게 돼 있고, 정책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출연연의 기술들을 연계해서 또 공동 TLO가 취합할 수 있는, 아까 이은영 실장님도 말씀하신 출연연들의 전체적인 기후, 환경, 뭐 탄소 중립, 또 재난 안전까지 포함한 이런 기술들을 좀 취합을 해서 현지 수요에 맞는 적절한 기술, 적정한 기술을 좀 기업과 함께 보급한다는 측면으로 가면 훨씬 더 녹색연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기현 이은영 실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생기현 사업 중에 그 R&D를 처음부터 현지의 이제 수요 기업을 찾아서 R&D를 진행을 하고 이제 기술 사업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국내 기업도 포함이 되는 건지와, 그리고 이거 예산은 어떤 예산을 활용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이고요. 네, 자체 예산으로 했고, 현지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현지의 수요를 발굴했고 기업도 발굴하고, 그랬을 때 저희 이제 기관의 그 기술에 해당하는 R&D 과제를 하실 수 있는 박사님과 매칭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제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하고 그 인도네시아 회사랑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래서 사업화를 진행했고요. 그 기술은 그 잠열재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제 기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냉동 냉장 그 트럭 같은 건데, 저는 이제 전기를 활용해서 진행하는데, 잠열재를 약간 지금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스 보냉팩 아니면 그다음에 아이스 재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음 대신 쓸 수 있는 물질들, 그런 물질을 활용해서 그 트럭 내부에 그런 물질을 해서 한 번 얼려 놓으면 한 24시간 정도 최대한 그 온도가 유지되는, 그래서 실제 전력이 필요하지 않게 활용하는 그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을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의 식료품 운송하고 이런 데 적합한 기술이라고 판단했고, 현지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서 그 모듈을 생산하는 현지 공장을 같이 인도네시아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그것들을 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네.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출연연에서는 네. 이거를 그렇게 이제 기술을 이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외까지는 딱히 고려하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네네. 근데 생기현에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과제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저희 그 생기원은 기본적으로 보통 해외 기술 이전까지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국내도 굉장히 기술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예산 중에 기업 주문형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 R&D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기업에서 명확한 수요를 받아서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받고, 그 스펙을 저희가 R&D를 통해서 달성했을 때 저희한테 그 기술을 사갔다는 확약을 받고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현지 그 해외 진출 사업은 이 사업하고 좀 관계없지만, 현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기술 수요, 기술 사업화를 처음부터 염두에 둔 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수요가 명확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현지화한다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일단 수요가 명확한 그 현지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거지, 처음부터 이 기술은 사업화해서 현지에 기술 이전해야겠다라고는 처음에 기획은 안 했지만, 일단 저희가 현지 사무소에서 이거는 현지에 명확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현지화에 적용한다면 사업화 가능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수요 기업과 같이 진행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국제협력으로 토론회를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번 더 비슷한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더 할 때는 똑같은 분을 모시고 나서 우리끼리
뭐를 좀 만들어 놓고 NIGT의 국제협력은 이겁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분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는 그러한 이런 자리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저도 기관장으로서 우리 국제협력 홍보 영업하러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 모일 때 우리 녹색기술연구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술들을 개도국이나 팔아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녁 먹는 자리에 철기현 원장님께서 쓱 옆에 오시더니 우리 거 하나 팔아주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스리랑카 이런 데 같이 우리보다 철도가 열악한 나라에 넣을 수 있는 친환경 기차를 개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한 80km, 60km를 간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기차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파키스탄의 최적인 기차래요.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상에는 기차 외곽에 껍데기에 이 손잡이가 붙어 있는 그런 기차가 아닐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그래서 옆에 많이 안전하게 붙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차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런 기관장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홍보하고 다닐 테니까 우리끼리 오늘 이 세 분께 한번 검증받을 수 있는 우리의 국제협력 안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사실 저는 대외정책협력센터에서 한 줄 알고 기획사를 써서 거기다 보냈더니 보니까 전략기획센터에서 이걸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김원무 센터장님 이름이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오늘 그 행사를 준비해준 물론 대외정책협력센터도 이상준 연구원님이 그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두 센터에게 준비해주신 행사를 준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NIGT 포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